안녕하세요, 주범입니다. 예, 오늘 유현수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일산에 왔는데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래도 제 채널에서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일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은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병원 근처에 왔으니까요, 한번 가서 인터뷰 장소가 괜찮은 곳이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 박주공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최근에 좀 그래도 웃음기가 좀 있어 보여서 저도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요즘도 아직 재활하면서 있고요. 아직 그 민사 재판 때문에 좀 더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쭉 재활 치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시고 현역 시절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좀 어때요? 아니야, 이게 우연치 않게 축구 선수 할 때보다 은퇴하고 더 바빠져가지고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재밌기도 해요. 그 이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요즘 무슨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일산으로 와서는 로봇 재활도 하고 있고 다리 이제 걷는 이렇게 그냥 뇌에 이제 심어주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렇게 감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상체 운동 휠체어도 밀고 해야 돼가지고 의사님 상체가 결국엔 제 다리라고 하니까 상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상체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좀 많은 인터뷰에 사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10월 18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선수 두 분이랑 이제 코칭 그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바람 쐬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고 있는 상태였고 새벽이다 보니 자고 이제 누가 깨우길래 두 눈 떠보니까 차량은 거기서 뒤집어져 있었고 네,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나갈게 하고 이제 움직이려고 했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저는 기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기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이 차가 거의 정신이 없었는데 그냥 기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잡고 몸을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자석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무남까지 가가지고 누군가 저를 이제 들어서 이제 시멘트 바닥에 눕혀줬어요. 그 다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정신을 잃으셨고 네. 눈을 뜨니까 병원이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통증이 없었어요. 그냥 다쳤나 보다 심하게 했는데 이제 앰뷸런스 타고 막 통증에 좀 시달리다가 눈을 감았는데 뜨니까 이제 막 절 깨워서 주사 라인 잡고 있고 이름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수술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고 이제 또 잠들었는데 MRI 찍고 이제 감고 뜨니까 이제 수술실. 정신이 이제 계속 띄엄띄엄 있었네요. 네. 언제 이제 내 하체가 좀 이상하다 이걸 언제 느끼셨나요? 병원에서? 이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절인 느낌 뭐 그냥 완전 무네요. 뭐. 예, 무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절인 게 오면서 어제 좀 절이라고 하니까 완전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왔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하셨군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때 느낌이 좀 어땠나요?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 느껴보는 거였는데 일단 제가 혼자 뭐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괴롭고 슬픈 감정을 넘어서 진짜 화도 나고 짜증나고 이게 나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간병원 제 이제 수발을 들고 계신 거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이제 아픈 것 때문에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고 더 힘들고 그쵸.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도 이제 다리에는 통증이 아예 없는 건가요? 감각이? 감각은 아예 없어요. 그냥 통증만 있어요. 아, 저린 통증. 통증 뭐 이런 통증만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만지면 아예 그냥 뭐 만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그쵸. 화상을 입어도 화상 입은지를 몰라요. 아, 네, 그 정도니까 그럼 예전- 자주 확인을 해야겠네요, 진짜. 아, 이게 참 사람이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는 게 좀 무섭네요. 사실 저 인터뷰를 이제 잡고 보니까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가해자에 대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사실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데 징역이 5년밖에 그것도 구형이 됐는데 좀 그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나요, 기분이? 근데 그 구형이 제 사건만으로 한 게 아니라 추행이랑 제 사건이랑 같이 해서 합쳐져서. 징역 5년이 나왔죠. 저는 좀 사실 제 인생을 망친 것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 저만 보고 오셨거든요. 제 축구, 제 인생 축구 제가 이제 프로팀 갔을 때도 진짜 엄청 좋아하셨고 막 근데 그것만 보고 오신 저희 가족도 진짜 한순간에 무너진 건데 그게 그냥 징역 5년으로 안 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화나더라고요. 저도 이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50년이 아니고 어떻게 5년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참 저도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전 제 일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 법이 이게 아무튼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년 2월 달에 이제 선고공판이 열리는데 보통 일반적이면은 5년형을 구형하면은 그것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를 하더라고요. 참 좀 많이. 그 가해자가 한 이야기도 보셨나요? 보긴 봤어요. 아, 저도 변호사님한테 듣고 했는데 저희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래 놓고 뭐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가 안 받았다. 누가 안 받았다. 사실 변호사는 저희랑 그냥 저희 일을 맡아주는 사람인데 안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다 받겠죠. 근데 뭐 변호사든 받은 것도 없다 하셨고 저희도 제 부모님도 저도 전화 한 통화를 못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네 아직 그리고 그 전 재판에서는 저희 변호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당당하게 나오셨대요. 그래놓고 이번 재판에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절대 자기는 두 번 다시 술 입에 안 된다고. 그걸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해자 그 멘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왔거든요. 이게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사과하려고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렴치한 인간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성의를 보이기 위해 재산을 팔고 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있으면 무릎을 꿇고 사과드리겠다. 술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앞으로 술은 쳐다보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본인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가족분 아무도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뭔 연락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건지. 그것도 그건데 첫 재판 때 기소를 변호사가 검사랑 전치 32주 환자 일반 상해 환자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 변호사가 검사랑 그래놓고 저희 이제 변호사랑 가가지고 탄원서랑 이제 제 상황을 이렇게 판사님께 보여드리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 상해냐, 또 하반신 마비가 어떻게 일반 상해냐, 중상해지 아주 기소를 변경해가지고 어제 재판이 한 거거든요. 네. 사실 돈이 없으면 그런 음주 전문 변호사를 쓰지 않잖아요. 그쵸. 얼마나 비싸겠어요. 변호사 수임료가. 네. 저는 그것도 어이없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솔직히 저도 그쪽 변호사 이제 루펌 있길래. 근데 그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좀 악의적인, 네, 악인 거의 전문적인 변호사더라고요. 돈이 없었으면 그런 변호사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 변호사, 거기 회사에 뭐 자기네를 따낸 걸 봤는데, 음주운전 했는데 무죄.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게 당연히 뭐 자기들은 일을 잘했으니까 자랑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데, 그걸 변호사를 해놓고 자기는 반성하고 있다. 연락이 안 닿았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 진짜 너무. 아무튼 이번 사건에 있어서 구자철 선수가 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들었어요. 좀 인터뷰도 받고.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좀 줬는지. 저랑 아빠랑 계속 재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고 전 변호사님이 있을 때 이제 탄원서 써야 되고 하는데 언제 쓰냐 저희가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희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것만 있어서 믿고. 근데 이제 자철이 형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탄원서도 작성해 주시고 이제 그 재판 당일날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지 않겠냐, 내가 가서 좀 말 한마디 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좋다고 해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갔는데 저희는 당연히 저희 변호사가 간 줄 알았는데 안 갔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것도 참 이상한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철이 형님 변호사가 가가지고 얘기를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변경되고. 그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저는 그냥 진짜 32주 환자로 그냥 그걸로 될 뻔했네요. 끝이죠. 자철이 형한테 많이 감사하죠. 저 몰래 그냥 뒤에서 이제 시즌 중인데 자기 이제 시즌 중인 바쁜데도 그런 거 신경 써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 체육회 회장님 만나가지고 회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제가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스포츠로 가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